라는 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고력은 논란이 좀 되죠. 사고력이 무엇인가, 사고력, 창의력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제 생각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를 이제 서울대학교 논술고사 채점 기준에서 찾았어요. 지금 이제 안 할 텐데 이게 원래는 모의논술고사라서 한 거기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인가 뭐 이런 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부모들이 채점 기준이 뭐냐고 항의하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정교화 시켜가지고 그걸 공식적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근거로 저는 표현력도 상당히 나중에 한다고 하죠. 우리 독감 쓸 때 4차 때 표현력을 하는데 거기 표현력은 없네 정말. 이런 표현력이 10점이에요. 그 뒷면에 나온 건데 내가 그걸 복사를 안 했네. 그러니까 20점, 30점, 40점, 10점이 표현력이고 그 표현력은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맞춤법 이런 것보다는 매끄러운 거 이런 걸 주로 따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표현력은 우리 독감 때 4차 할 정도로 비중을 약하게 두고 그다음에 논증력은 구성이나 근거거든요. 논증력은 한 그 고등학생 정도 때 시도를 좀 해요. 어떻게 시도하냐면 이제 자기 글 쓴 거를 요약하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중학생도 가끔 해보지만 제대로는 이제 고등학생하고 그래서 창의력은 40점이에요. 창의력이 세 개 종류인데 하나가 심층적인, 다각적인, 독창적이네요. 아이들이나 보통 우리 어른 같은 사람도 다각적인, 독창적인 건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실 거의 가능하지 않고 심층적인 건 가능하죠. 가면 되니까요. 안 들린다는데 왜 안 들린다 그러죠? 누가 안 들린다? 근데 어떤 심층적인 게 뭔지 떠나서 논의 전개라는 게 특징이에요. 창의력은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논의 전개다. 논의를 끌고 나가는 거. 그럼 반대는 뭐예요?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결론을 빨리 내리는 거거든요. 어른들이건 아이건 결론을 빨리 내려서 이제 이것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고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 독감 쓸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다예요. 그러죠.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생각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생각이 있는 애들일수록 시간만 주고 생각만 하면 계속 끌고 나가죠. 그래서 논의 전개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논의 전개가 어떻게 가느냐. 처음이 반론을 고려하는 거. 두 번째가 함축과 귀결. 세 번째가 맥락이나 배경. 네 번째가 가정이나 전제예요. 물론 묵시적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예요. 숨어있는 전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심층적으로 논의를 전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고력이 높은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고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맥락이나 배경, 묵시적인 가정이나 전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치기 상당히 어려울 형태여서 아이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을 고려하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왜라고 의문을 갖게 하는 것과 바로 반론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수업을 무조건 왜를 갖게 시키죠. 강제로 왜를 갖게 시킵니다. 이거를 강제로 갖는 거에 대해 약간 불만 내지는 좀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연구원들도 그래요. 사고를 획일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지금 사고가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가 사고 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거는 학교 교육 형태로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는 형태의 강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자를 강제로 쓰라 그럴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따라가다가 그다음부터는 분화돼요. 외자가 줄어들면서 자기 생각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높은 수준 애들이긴 하지만 낮은 애들은
시킨 것대로만 해요. 그래서 왜 쓰고 답 쓰고 왜 쓰고 답 쓰고만 가는데 높은 애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점점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의 아이들이 학교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받은 사고 틀을 흔들어 놓거나 깨는 형태로서 외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코 그냥 선생님이 시켰다고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외자라는 게 강제와는 다르다. 또 하나는 강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류 의견대로 강제하는 거는 그야말로 강제죠. 근데 주류 의견과 대립된 형태로 뭘 강하게 시키는 거는 강제가 안 될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아이들이 여전히 그게 강제로 몸에 밴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쓸 것 같잖아요. 학교에서 독후감이건 뭐건 외자로 쓴 애들은 없어요. 뭔지 아는 거죠. 여기서 외자로 쓰라니까 쓰는 거고 학교에서는 굳이 외자를 안 쓰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죠. 요번에 우수한 중2짜리 애들한테도 외자를 안 써도 돼 그랬더니 외자 하나도 안 썼더라고. 중2 뛰어나다고 하는 애들인데도 안 쓰는 거 보면 외자가 몸에 안 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외자라는 거하고 외자는 학교에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차이 나는 건 교사가 발문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예요. 물론 주니어 플라터 이런 데도 학생들의 의문을 갖게 시키긴 해요. 근데 거기는 학생의 의문을 갖고 그걸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은 교사가 아니라 본사가 정한 의문 갖고서 논의를 전개시키고 글을 쓰게 시켜요. 그렇게 자꾸 버릇들면 애들한테 아주 안 좋죠. 자기 의문이 들러리잖아요.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쪽도 거의 비슷해요. 하브루타는 학교 교육에서 의문 갖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학교 교육은 문제가 특히 뭐냐면 자격 들었는데 학습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학습 목표가 분명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의문 갖는 거는 정해져요. 그렇죠? 학습 목표가 있는데 학습 목표와 비슷하게 의문 갖는 걸 잘했다고 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아이들이 눈치를 탁 채죠. 아,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뭐구나. 그래서 목표가 있는 형태로 의문 갖는 건 아이들한테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교사가 의문을 갖거나 하늘이 같은 데가 그렇죠. 교사 발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혜수빈가 거기도 그렇고 그걸 발문은 우리나라 말을 안 해요. 그 일본 말인데 그걸 분리시킨다고 그렇게 썼어요. 한일 같은데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죠. 교사 발문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데 약간의 들러리로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역시 중요한 교사 질문으로 수업을 전개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겉돌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아이가 의문을 갖게 시켜요. 교사가 절대 내용은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죠. 이 정도 끼어들 수는 있어요. 그것도 높은 반만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썼는데 독감 쓸 때 너희가 줄거리를 5단계처럼 써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2줄씩 써라. 그리고 디귿, 리을을 3줄씩 써라. 그럼 모두 12줄이잖아. 디귿, 리을을 좀 위기절정을 자세히 쓰고 거기에다 주로 집중적으로 의문을 가져라. 그 정도로 형식적인 얘기는 해요. 그것도 우수한 애들이나 하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되게 앞에부터 의문을 가지니까 기억에 의문 갖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낮은 단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갖는데 그 외자가 아닌 형태로 안 가. 어떻게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죠. 어떻게는 많은 경우 이제 책에 답이 나오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너희들은 줄거리도 기억을 잘하는 형태니까 굳이 어떻게 가질 필요가 없다. 학교에서 기억도 못하는 애들 대상으로 어떻게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뭐 퀴즈 형태로 물어보게 하는 건데 그거는 기억 못하는 애들이지. 너희처럼 기억 잘하는 애가 굳이 가질 필요 있어? 그렇게 시키자 그럼 되게 깝깝해하죠. 어떻게는 의문 갖기 되게 편해요. 왜는 어렵죠. 여전히 어려워요. 그거 말고 또 이렇게도 갔죠. 만약 나처럼 뭐뭐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교사 발문도 꽤나 그게 많아요. 만약 나처럼 뭐뭐라면 옛날에 우리 애들한테 밖에 상을 좀 어떻게 받게 해줄까? 그럼 막 찾아보니까 독일 문헌에서 독후감 대회 하는 게 있어서 보는데 내가 싱클레어라면 내가 데미안이라면 이렇게 써요. 아유, 전 정말
생각이 없구나. 아니 애들이 어떤지 모르는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만약 또는 나처럼이라는 걸 쓰지 못하게 하냐면 자기가 생각을 너무나 아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쓸 수가 있어. 나처럼이라 할 때 내가 데미안이라고 했을 때 나하고 데미안하고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 층이 너무나 넓어. 나하고 데미안하고 성격만 다른 거야? 시대나 그건 같고? 아니면 시대가 다른 거야? 아니면 나라의 문화가 다른 거야? 문화가 다른 형태의 나하고 데미안인지 그런 거 다 똑같고 성격만 다른 거지. 그런 것들이 아난처라서 너무나 별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데미안이라면 줄줄이 써. 안 될 건 없지 줄줄이. 그러니까 별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쓰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나라면 내가 데미안이라면 이런 거. 그 비교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똑같은 상태에서 독일의 상황,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성격만 다르다고 한다면 그게 맞춰 써야 되는 것이고 아니야 성격이 같은데 시대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다 짬뽕이 섞여 있으니까 글도 다 짬뽕이에요. 그래서 나라면이나 만약 이런 거는 쓰기가 편하죠. 실제로 많은 애들이 그렇게 써요. 생각 없이 애들이 가장 편한 것이 만약에 나라면 안 그러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못 쓰게 시키고 외자 형태로 쓰게 시킨다.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 외자로 쓰라 그랬을 거야. 근데 정말 뛰어난 애들 이 초등 3학년부터 나타나는데 3학년이 처음 수업 보러 오면 이제 양식을 주는데 양식을 설명을 전 잘 안 해줘요.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죠. 네가 알아서 써.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그러잖아. 아니 써 있잖아 양식에. 뭐 내용 소개에서 의문각기라든가 뭐 글자가 써 있잖아요.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써요 그러지 애들이. 그냥 괜히 물어보는 거다. 그거 읽어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자꾸 뭐라 그러면 네가 쓴 걸 보고서 내가 거기에 조금만 더 잘 쓰라고 얘기를 할 거다. 네가 우수하면 우수한 대로 조금 더 잘 쓰게 얘기할 것이고 네가 뭔 말인지 모르면 다시 말해서 네가 한 줄을 쓰면 두 줄 쓰라 그럴 것이고 네가 두 줄 썼는데 어떻게 쓰라 그러면 외자를 쓰라 그럴 것이고 네가 외자를 쓰면 자기 생각 덧붙이라 그럴 것이고 네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네가 써봐라 일단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설명이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이제 대충 써요. 근데 정말 몇 명을 봤어요. 한 20년 동안에 10명 아닌데 한 5명 정도가 첫날 첫 시간부터 자기 생각 플러스 외자로 쓴 애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 기억이 딱 나. 그런 애들은. 누군지. 저럴 수가 첫날부터 두 줄로 그렇게. 두 줄 쓰란 얘기도 안 했지. 두 줄이긴 했지만 쓰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써봐. 그럴 때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고서 자기 생각 플러스 외자로 의미 탁 튀어나와. 야 저런 애들이 있어. 있구나. 자기 생각. 정말 놀랍죠. 자기 생각 쓰는 게 너무나 어려워. 기본적으로 왜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게 다음 시간인데? 그러네. 왜라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내 경험으로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이상하다고 물어보는 거다. 왜 그랬지? 왜 그런 건 뭐야? 그 책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거나 그 인물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그렇지 않게 나타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하고 이제 일본 소설인데 거기에는 애가 엄마한테 뭐 해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울고만 있고 그래서 엄마가 발길질을 막 해요. 이게 무슨 엄마야? 그래. 우리나라 애들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애가 딸내미가 엄마한테 발길질을 하는데 왜 엄마는 그걸 가만두고 있어?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엄마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엄마는 거의 없고 더구나 중산층 중간층의 엄마 중에서 애가 그 정도로 심하게 발길질하고 막 저항하는데 말도 아니고 그걸 가만히 참고 있는 엄마는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나 이상한 거지. 처음만 왜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 거야. 그런 거든. 왜라고? 왜 애가 발길질하는 엄마는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러겠어? 자기 경험이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잖아. 자기 생각은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내 경험하고 책하고 차이가 나는 거를 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자로 물어보면서 외자 물어보는 건 다 책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게 왜 궁금한지 내 생각을 정리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자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문장 형태로 정리를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플러스 왜 형태의 우리 전형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형태의 의문이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것이 강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편하긴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게 평가로 들어가 버리면 또 곤란한데, 평가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권하죠. 권하는데 얘가 그 안 하면 이제 조금씩 유도하는 것이고, 독후감 같은 데서는 외자로 써라 그러긴 하지만 애에 따라서 외자로 안 쓰기도 하거나 의문이 왜가 없기도 하거나 그러기도 해요. 그럴 때 독후감은 좀 더 냅둬요. 조금 좀 더 여유 있고. 그러니까 강제하는 거는 꼭 그렇게 쓰게 시키고 거기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외자라는 건 어떤 방향성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얘가 안 쓰면 안 쓴 대로 두고 친구들 거를 좀 보게 시키죠. 근데 친구를 보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친구 걸 봐라가 하면 제대로 보는 한 명도 없고요. 친구 의문에 답을 쓰라고 하죠. 그러면 답을 쓰기 위해서 친구 의문을 꼼꼼히 보죠. 그런 형태로 되게 보면서 외자 형태를 그리는데,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모양성 외자를 빨리 써. 그래서 그게 좀 문제긴 해. 조금 좀 다르게 할까? 요즘 애들은 많이 달라. 옛날엔 좀 그게 요즘 애들의 성향인지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도 그걸 의심 없이 받아가지고 그런 건지, 하여튼 애들이 저항하지 않고 외자로 그냥 쉽게 쉽게 써. 그래서 조금 뭐 좀 다르게도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외자로 의문 갖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거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가 갖는 거다. 아이가 갖고 선생님에 따라서 그 전주에 의문 갖는 거를 기억해내서 그 다음에 답을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몇 번 연습시키면 애들이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냅둬요. 그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 전에 의문 가진 거가 다시 떠오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독서 지도나 그 동화에서 보면은 아이들의 문제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어떤 문제 의식들은 다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럼 아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에서는 다들 이렇게 묵묵부답 어떤 이렇게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이제 의문갖기를 하잖아요. 왜라는 형태로 의문갖기를 하면 자기 경험에 비롯돼서 정말 이게 다양한 의문을 갖거든요. 근데 뭐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독후감을 보면은 그런 다양한 의문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자기 경험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중3 조은비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이 친구가 중3 조은비가 이제 시골 학교를 안 가고 도시 학교로 전학가겠다는 거에 이게 초점이 딱 맞춰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골 학교를 가게 되니까 왜 시골 학교도 괜찮은데 왜 그 아이는 도시 학교로 전학가는지에 의문을 막 갖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경험하고 자기 문제가 그 안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 안에서 걔는 그거를 붙잡는 거죠. 그런 형태로 아이들 목소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의문갖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갖기가 형식적으로 나오는 형태는 요새 들어서 더 많이 형식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야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야, 의문이 왜라는 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의문이 왜가 앞에만 나오냐? 그러면 왜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를 못 빼는 거야. 선생님이 왜라고 써라고 했기 때문에 왜를 못 빼고 그냥 형식적으로 왜를 갖다가 어디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앞에다가 집어넣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외자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죠. 네,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6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들으시면서 지도 방법 들으시면서 왜를 쓰는 형식적인 부분, 뭐 그런 어떤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키마 하는 아이들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왜를 갖고 의문을 갖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부분에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유진쌤 혹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 책 지금 보면 안 돼요. 헷갈린 책 왔다 갔다 해서 별로 도움 안 돼. 정신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지영쌤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다람쥐 늦게 오셨으니까 못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주시면 되며. 왜를 붙이고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왜를 붙이고 시작해야 하나요? 이제 그 사고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층적인 논의 전개에서 가장 쉬운 게 주장과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을 고려하는 거 그거예요. 논거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논거라 그러거든요. 하여튼 주장이건데 주장은 잘 못 건드리기 쉽게 되게 근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책에서도 나름대로 주인공이 착하다 그럴 때 우린 성격을 써라죠. 왜 착한지 네가 나름대로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니 뭐 굳이 안 도와줘도 될 사람을 도와줬잖아. 그래서 착하다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이제 근거잖아요.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거죠. 왜 그 아이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줬을까? 이제 의문이지 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 그래서 생각을 끌고 나가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은 그 착하잖아 끝 땡이야 땡 도와줬으니까 착하지 뭐 그리고 땡인데 거기다 강제로 왜 도와줬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시키면 생각이 끌고 나갈 수 있지 전개가 될 수 있지 전개가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외자가 가장 좋고 어떻게는 답이 책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무엇으로는 답이 나오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죠. 누가를 물어본 사람도 있죠. 그 추리 같으면 누가 그랬을까? 누가 범인일까? 그럼 누가 범인이야? 그럼 끝이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했어? 참 힘들어. 그다음에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다쳤을까? 차 타고 가다 사고하다 다쳤어. 그럼 끝이지. 거기다 왜 다쳤을까? 이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초점이 다르죠. 왜 하고 어떻게 다르고 누가 무엇을 하는데 의문은 당연히 육하 원칙으로 다 가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인데 그중에서 외자가 가장 생각을 전개시키는 데 유리하다. 학계에서도 외자로 의문가제라는 얘기는 제법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등 교과서 뒷부분에 왜로 물어보는 것들이 나와요. 이시로. 거기에는 나라면 이런 것도 섞여 있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은 없어요. 자기 생각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 자기 생각은 어디서도 못 봤어. 그건 내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뛰어난 애들이 쓴 걸 보고서 그래 맞아 저게 중요하지 외자보단 그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했고 그게 없으면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거야. 왜 덜러덩 물어보겠는데 원래 스키마 이론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교과서 소나기라는 그 황순한 거를 소개시켜주면서 소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해서 뭐 저마다 각자 소나기에 대한 경험을 좀 쓰게 시키고 책을 읽게 시키거든. 그게 배경 지식 활성화예요. 자기가 이미 소나기에 대해 알고 있는 거를 한번 끄집어 올린 다음에 그걸 갖고서 책을 본다. 자기 경험으로 비춰 책을 본다라는 건데 그게 막연하게는 그렇게 배경이 활성화로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의문처럼 의문에도 그거잖아. 왜 의문을 가져? 그거에 대한 네 생각이 뭐야? 자, 그렇죠? 그 작은 단위로의 배경 지식이죠. 그렇죠? 너는 왜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냐는 내 생각과 경험을 끄집어내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플러스 왜 형태로 하는 게 좋은 거고 왜는 여러 가지 많이 해요. 학교에서 약간은 교사 질문 생성 전략, 학생 질문 생성 전략 이렇게 어렵게 쓰면서 그거 두 개가 똑같다 그러긴 해요. 학계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나는 좀 이상하다. 교사가 하는 것과 학생이 하는 건 정말 다르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주제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의문을 가지려고 그러고 하누리들 선생들이 발문 만들 때 다 그러죠. 아무래도 그쪽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는 내 경험에 비춰서 볼 생각을 많이 하죠. 내 경험에 비춰서 이상한 거에다 외자를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은 거죠. 다르다. 근데 또 외자라는 거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합니다. 1교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2교시 5분 쉬고 다시 35분에 시작할게요.